파볼 소서가 97레벨에서 98레벨로 성장하기 위해 테러존으로 지정된 구역을 무진장 사냥할 예정입니다. 극한의 경험치 효율이 목적이기 때문에 유령 계열 몬스터를 유인하지 않고 바로 요격합니다. 저 밑으로 룬 몇 개 떨어진 것 같지만 쿨하게 지나가야죠. 소환술사만 킬 캐치하여 리셋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맵을 훑을 수 있도록 반드시 중앙 길목을 이용합니다. 의문의 박사님에게 받은 룬 습득 도감입니다. 처음으로 습득 정보를 채운 건 탈룬이네요. 5시 상자존에 입성했고 아이드 룬이 상자에서 나왔습니다. 세트 목걸이가 나왔어요. 파볼 소서는 솔로 시절 비전의 성역에서 탈라샤의 목걸이를 얻은 적이 있어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요. 기대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세트 아이템 습득 도감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레어 반지가 나왔습니다. 생명력 훔침이 8%나 되기 때문에 다른 길드원에게 주면 좋을 것 같네요. 헛개비들이 메쉬벨트 세트 아이템을 드롭했는데 탈라샤 세트 중 벨트 부분인데 목걸이 대신 이걸 주네요. 이번 공포의 영역 3번째 소환술사에게서 증오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최근 노바 소서가 증오의 열쇠 30개를 길드에 납품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데 30분의 1만큼 수고를 덜어줄 수 있겠네요. 돌룬을 얻었습니다. 도감 작성 시작하고 첫 2자릿수 룬이자 10회짜리 룬이 되겠네요. 헛개비 뭉치기 컨트롤로 짤짤이 좀 해보려고 한 듯하지만 파볼 소서랑은 상성이 나쁘죠. 메테오를 맞은 헛개비가 샤일 룬을 줬어요. 룬 습득 도감 수집을 시작하고 첫 번째 지역에서 벌써 4개의 룬 습득을 완료했습니다. 경험의 성소에서 가르침을 얻었는데 저주에 지워지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셉터 루너드 베이스 처참한 꽝입니다. 레어 그레이트 X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길드 정책상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주얼, 법사류 무기를 제외하면 레어 아이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스레셔가 떨어졌습니다. 루너드 베이스로 적당한 품질인지 바로 확인해봐야죠. 일소켓이니 바로 버려줍니다. 레어 반지도 확인해줍니다. 적중당 만화 흡수 6%, 5%만 넘으면 일단 저장해두고 있죠. 11시 상자존에서 티르 룬이 나왔습니다. 샤엘 룬 이후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룬도감의 또 하나 기록 1시 상자존에서 네프론 드롭을 확인했습니다. 룬도감은 생각보다 금방 완성할 것 같네요. 소환술사에게서 세트 아이템 롱소드를 얻었는데 클리글로의 이빨 롱소드입니다. 수집용으로 하나 정도는 보관하겠지만 이후로는 수집 스택만 쌓고 전부 필드로 돌려보낼 겁니다. 룬 습득 도감에 처음을 채운 게 탈룬인데 중복되어 습득 스택 이를 처음 채운 것도 이 탈룬이네요. 소환술사를 처치하며 또 레어 반지를 얻었습니다. 피흡 5% 턱걸이 수치로 통과하여 다른 길드원에게 전달될 거예요. 광신오라를 사용하는 챔피언 몬스터를 만나 위험할 뻔했네요. 룬 습득 도감의 첫 에드룬을 기록합니다. 열 번째 소환술사 처치에서 플랜디드 메이스 유니크를 얻게 됩니다. 정식 이름은 웨마디 서리 플랜디즈 메이스로 유니크 습득 도감의 첫 아이템으로 기록되겠네요. 사용하지는 않고 수집 품목으로 저장해둘 겁니다. 비전의 성역 공포의 영역이 마무리되었고 경험치 약 5.8%에서 8%로 2% 얻었습니다. 다음 공포의 영역은 S급 지역인 혼돈의 성역으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치가 있어 경험치 1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유니크 불즈를 얻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강철 모리막대로 컬렉션용으로 하나만 보관하고 이후부터는 습득 스택만 쌓고 모두 버릴 예정입니다.
공식 기록 첫 번째 디아블로를 쓰러뜨려 유니크 카이트 쉴드를 얻었지만 인벤토리 공간이 부족해 그냥 버렸습니다. 공포의 영역 시간 동안은 아이템보다는 경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감 완성을 제쳐두고 단호한 선택을 한 거죠. 가장 쓰임새가 많은 랄룬을 습득하여 도감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광역기를 히드라 소환으로 보충하는 전술을 사용하죠. 파볼 소서는 파이어볼, 메테오, 히드라 소환을 주력기로 합니다. 재고가 조금 있는 편이라 6% 방어력 추가 정도의 고급 모너크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옆에 떨어진 세이크리드 아머도 확인 없이 지나칩니다. 자이언트 스래셔가 회색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연이거나 소켓이거나 들어보기 전에는 두근두근하지만 이 소켓이라 실망스러운 베이스네요. 혼돈의 성역에서 처음으로 주순 룬은 7번의 탈룬이네요. 레어 장갑을 얻었습니다. 캐스터 계열은 훌륭한 유니크 장갑이 많기 때문에 공속 또는 이 스킬을 커트라인으로 저항력과 스탯 그리고 체력 만화 훔침 등을 유동업으로 볼 건데요. 이 장갑의 경우는 공속과 스킬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버려야겠네요. 레어 퓨리바이저가 떨어졌습니다. 바바리안 전용이기 때문에 오직 함성 바바를 위해서 가치를 선별 중인데요. 이 레어 아이템이 가치가 있으려면 전투 지시를 4 이상은 상승시켜줘야 합니다. 그 옆에 떨어진 씁쓸한 원 레어 반지도 확인해 보는데 생명력 훔친 값이 5% 미만이기 때문에 환원합니다. 세 번째 디아블로 사냥에서 유니크 스래셔와 파괴참이 떨어졌습니다. 사신의 종소리는 타격 시 1레벨 노화 시전이라는 밀리 공격 용사들에게 꼭 필요한 효과가 담겨있기 때문에 등급에 상관없이 길드 내에서 나눔 예정이죠. 이 사신의 종소리 같은 경우는 생명력 훔침은 최상급인데 피해가 31% 빠지네요. 유니크 거대 부적은 냉기 파괴참으로 식별됐습니다. 페널티 저항이 마이너스 75% 이내여야만 득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냉기 파괴참은 버릴 겁니다. 고급 메이트리어컬 보호를 주었는데 최하급이라고 해도 스킬과 피해, 명중률까지 옵션 3줄이 모두 붙은 상태에서 4소켓이 뚫려있다면 활을 사용하는 아마존들이 루너드 신뢰를 사용하도록 전달해 줄 텐데 이 물건은 소켓이 너무 부족하네요. 네 번째 디아블로를 사냥하고 불타는 공포의 정수를 얻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정수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수두룩하게 주었기 때문에 별로 반가운 아이템은 아니죠. 네 번째 탈론 스택을 쌌습니다. 또 인기 많은 포람 계열 루너드 베이스 그레이트 포렉스가 떨어졌어요. 기대감에 확인해보지만 아쉽게 3소켓입니다. 흔히들 삼루수라 불리는 구역에서 유니크 서펀트 스킨 아머가 나옵니다. 소서 구교복이라 불리는 동마술사의 가죽 서포트 스킨 아머가 나왔는데 모든 저항 수치와 마법 피해 감소 수치가 최하급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무형까지 붙었네요. 이건 저 레벨 1 소술사 길드원이 사용하다가 버릴 수 있게 나눌 예정입니다. 고급 다이아몬드 보호가 사소수로 나왔습니다. 고급 옵션도 최상급은 아니고 실내 루너들을 만들기에는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제작이 저렴한 사솥 활 루너들을 만들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디아블로 사냥인데 이 녀석은 진짜 뭘 안 주네요. 유니크 그레이트 마울이 나왔습니다. 피해 수치가 150에서 250 사이의 변동 옵션인데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죠. 어차피 수집용이라 등급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디아블로 사냥에서 무쇠돌워 해머가 나왔습니다. 루너드 베이스 체크를 해볼 만한 파이크가 떨어졌습니다. 고급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무형이라도 붙어있으면 하는 희망으로 주어보는데 육솥의 무형 상태가 아니라서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디아블로가 불타는 공포의 정수랑 세트 링메일을 줍니다. 주울 때부터 천사 세트 직감이 들었는데 역시 나네요.
유니크룬 보우잉, 마술사의 진노가 나왔습니다. 그냥저냥 한 등급으로 나왔네요. 이건 소장용으로 저장. 9번째 디아블로가 레어 장갑을 줬지만 커트라인을 전혀 넘지 못해 바닥으로 던져버립니다. 레어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크래프트 목걸이도 활발하게 제작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부분 이 스킬이 커트라인이며 특출난 정도의 저항이나 스탯 옵션이 붙지 않는 이상 이 등급의 목걸이를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유니크 고딕보 황금 일격 활. 성능과 별개로 옵션 4줄이 유동 옵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 최상급인 으뜸 물건을 보기 힘든 아이템이죠. 그렇다고 성능이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버리지 않고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10번째 디아블로를 해치우며 공포의 영역 지정, 혼돈의 성역 사냥이 끝납니다. 시작 경험치 10%에서 5%가 상승한 15%로 기분 좋게 마무리하네요. 공포의 영역이 활성화된 대성당을 지나 카타콤이라 불리던 지하 묘지에 있는 안다리에를 잡는 코스로 성장을 시작할 건데요. 경험치 15%에서 시작해서 몇 %까지 경험치가 상승할지 지켜보며 출발합니다. 지하 묘지 3층쯤에서 공식 기록 첫 번개 파괴참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가 너무 높아서 챙겨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화염 속성의 쥐약인 안다리에를 손쉽게 처리합니다. 첫 번째 공식 처치에서 뒤틀린 고통의 정수와 유니크 배틀 X 그리고 레어 부츠를 선물 받습니다. 배틀 X를 감별해보니 족장 배틀 X였습니다. 초반 육성에 매우 유용한 옵션들로 꽉 찬 무기네요. 망령 쇠발톱이란 이름의 레어 부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달리기 속도 옵션이 없고 저항력 총합 60을 넘기지 않아 품질 미달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다. 리엘이 레어 반지를 비롯한 여러 개의 레어 아이템과 아이드 룬을 드랍하였습니다. 룬은 도감에 등록해 습득 횟수를 의미하는 스택을 쌓아주고 레어 반지는 감별을 해보는데 주목할 만한 옵션은 시전 속도 10% 상승과 적중당 생명력 6% 훔침 그리고 모든 저항 10일이고 나머지 옵션은 수치가 미미해 볼 게 없습니다. 스탯이 많이 붙으면 밀리 계열 용사에게 만화 관련 옵션이 더 붙었다면 캐스터 계열 용사 전용 느낌으로 썼을 텐데 이건 무난하게 아무나 쓸 수 있겠네요. 길드 창고에 저장합니다. 세 번째 안다리에를 처치합니다. 세트 반지가 떨어지는데 안 봐도 천사링이라는 예상이 되었고 실제로도 천사의 후광 반지, 즉 천사링인데요. 이 물건은 초보 육성을 위해 2개까지는 보관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안다리에를 처치하며 세트 그랜드 크라운을 발견합니다. 환인의 광채 그랜드 크라운입니다. 동일한 외형을 가진 유니크 그랜드 크라운. 도둑의 왕관과 비슷하게 생겨서 적당한 거 없을 때 기분 내기용으로 용병 머리 위에 올려주는 투구인데요. 어쨌든 소장용으로 하나 정도는 창고에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족장 아저씨가 세트 제기드 스타를 흘려줍니다. 알두르의 운율 제기드 스타입니다. 소켓 옵션이 유동 옵션으로 2 또는 3개가 되는데 파볼 소서가 얻은 소켓 3개짜리로 누구든 필요한 용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 창고로 보내집니다. 여섯 번째 안다리엘이 세트 반지 하나, 세트 메이스 하나 그리고 유니크 메이스 하나를 줬습니다. 카탄의 문장 반지, 생명력 흡수가 있긴 한데 데미지가 미미한 초반에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링이죠. 어쨌든 수집용으로 2개까지 모아보려고 합니다. 외마리 서리, 플랜지드 메이스. 이미 한번 주순 적 있는 중복 아이템입니다. 피해 옵션이 유동 옵션인데 지난번에 최하급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17% 상승한 하급 정도 느낌으로 나왔네요. 좀 더 높은 품질로 소장용 아이템을 교체하고 길드원에게 나눔해야겠네요. 세트 메이스는 단군의 가르침 리인포스드 메이스입니다. 요구 레벨에 비해 성능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외형이 매력적인 메이스이죠. 룬도감에서 처음 1에서 10원은 금방 채울 줄 알았지만 지옥 난이도에서는 의외로 채우기 힘들었던 9번 룬인 오르트룬을 얻었습니다. 7번째 안다리에를 잡았습니다. 많은 레어 아이템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은 레어 아이템을 감정해 가치를 매길 정도로
깊게 탐구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그냥 줍지 않고 넘어갑니다. 15%에서 시작한 경험치는 18%로 약 3% 얻은 것으로 공포의 영역으로 지정된 지하 묘지 탐험을 끝냅니다. 이번에는 공포의 영역으로 지정된 세계석 성체로 성장을 위한 사냥을 떠나는데, 신인 육성 업무로 외근이 잦은 파볼 소선은 외부에서도 경험치를 얻어온 덕분에 30% 경험치에서 시작하게 되죠. 고급 페이즈 블레이드에 최상급 옵션이 붙어서 나왔습니다. 다만 소켓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페이즈 블레이드는 내구도가 없기 때문에 소켓의 고뇌를 만들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고급 아이템은 라주크만 소켓을 뚫을 수 있는데 그리 섬세한 양반이 아니라서 원하는 대로 뚫을 수는 없죠.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활용 가치는 있는 베이스입니다. 첫 번째 바알 사냥에 성공하고 골문 파괴의 정수를 얻었습니다. 떨어진 무기 레어들은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본네크를 위해 열심히 원드를 확인해봅니다. 최소 커트라인은 뼈창 3스킬에 추가로 유효한 스킬 2가 더 붙는걸 최소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발견은 못했네요. 개인적으로 학살하는 재미가 있어 우상족 사냥을 즐겨 하는데, 때마침 이번 던전에서는 이 녀석들이 때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원드 베이스가 떨어졌지만 크게 별 볼 일은 없네요. 룬 번호 12번 솔룬이 나왔습니다. 망각의 기사로부터 화염 파괴참을 얻었습니다. 아쉽지만 페널티 77%라서 방생해야겠네요. 우상족 아이들이 가장 사용처가 많은 랄 룬을 드랍해 주었습니다. 하피 녀석들한테서 룬 번호 13번 샤일 룬드, 바알빵 네 번째 웨이브 독일 군주에게서 페트리파이드 원드 베이스가 떨어졌는데 스킬이 엉망으로 붙어있어 이것도 못쓰겠습니다. 네 번째 바알에게서 유니크 밀리터리 픽이 떨어졌지만 경험치가 급한 관계로 이번에는 줍지 않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번개를 뿜어내는 몬스터들로부터 리인포스드 메이스가 떨어졌는데 이미 도감에 기록된 단군의 기억 리인포스드 메이스입니다. 유동 옵션이 없기 때문에 길드원에게 나눔하여 사용하려 하죠. 바알빵 다섯 번째 웨이브 파괴의 하수인이 큰 까마귀의 손가락 레어 반지를 주었습니다. 너무 빈약한 옵션이라 버려줍니다. 여섯 번째 바알이 유니크 방패인 워드와 유니크 룸보우를 주었습니다. 홀령 호신부 방패는 8레벨 흐리기 시전이 핵심 옵션인데요. 흐리기 발동 시 204초간 물리 피해 8% 감소, 모든 저항 50% 상승, 저주나 독지속 시간 71%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유동 옵션으로 막기 확률과 방어력 증가가 최하급 품질이지만 모든 저항은 상급으로 붙었네요. 아직 소켓방패 재고가 많지 않아 루너드 제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밀리 계열 용사에게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술사의 진노는 벌써 2스택 기록된 활로 유동 옵션인 피해가 하급이 붙어서 소장이나 활용 가치가 더욱 낮아지네요. 마법 피해 감소도 딱 중간 정도 품질입니다. 원드 루너드 베이스가 0꽝이네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세트 브레스트 플레이트는 줍지 않기로 하고 그래도 돌로는 주워가야죠. 바알이 유효한 드롭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옥 학살자 디캐피테이터입니다. 레벨에 비례하여 최대 피해가 증가하는 옵션이 있어 표기되는 무기 피해가 어마어마한 게 특징이죠. 이런 건 소장해야죠. 유니크 캡은 비긴의 모자 캡으로 요구 레벨 3밖에 되지 않는 완전 초심자용 투구입니다. 길드 차원에서 새내기 용사들에게 시곤의 세트를 대여해주기 때문에 크게 활용할 것 같지 않지만 소장용으로는 하나 쟁여둬야겠네요. 유니크 그랜드 차음이 나왔습니다. 냉기 파괴 참으로 페널티가 83%나 붙어있어 가져가진 않습니다. 바알빵 두 번째 웨이브에서 유니크 눈 없는 자의 벽본 쉴드가 무형으로 드랍되었습니다. 다른 용사에게 나눔하여 닳고 다를 때까지 사용할 예정이죠.
8번째 바알을 처치하는 것으로 공포의 영역으로 지정된 세계석 성체와 세계석 보관실 사냥이 끝났습니다. 경험치 파밍으로는 S급 사냥터였지만 사냥 시간이 짧아서 경험치 30%에서 32%로 2%밖에 얻지 못했네요. 이친탑이 공포의 영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냥에서도 주된 목표는 경험치이겠지만 부수적으로 많은 룬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스킬이 없고 소켓만 뚫려있는 페트리파이드 원드입니다. 3스킬 뼈창 커트라인을 넘는 베이스가 언제쯤 나올련지 첫 번째 백작 사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주울룬 하나 주는 건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싶네요. 유니크 고딕 쉴드가 나왔습니다. 호신부 고딕 쉴드로 유동 옵션 항목인 모든 저항만 50으로 나와준다면 루너드 가군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대체해서 사용할 만한데요. 이건 37로 하급이라 많이 아쉽네요. 두 번째 백작은 13번 룬인 샤엘 룬을 줬습니다. 계속 룬이 하나씩만 떨어지는 게 아쉽네요. 유령에게서 7번 탈 룬이 떨어집니다. 5층 금화방에서 유니크 풀 플레이트 메일이 떨어집니다. 황금 가죽이라는 이름답게 금색으로 삐까번쩍한 갑옷인데요. 컨셉에 맞게 금화 찬스 100% 증가가 붙어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건 루너들을 장만하기 전까지 금화 삥바바에게 전달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백작도 룬을 하나만 떨어뜨리네요. 탈 룬이 또 나왔습니다. 페트리파이드 원드 베이스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떨어지는데 쓸만한 품질로 얻기는 쉽지 않네요. 오호, 드디어 백작이 룬을 2개나 주었습니다. M룬 스택을 2개씩이나 쌓을 수 있게 되었네요. 또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이친 탑 5층에 도착했습니다. 유령이 세트 스월링 크리스탈을 주었는데 이건 탈 라샤 세트 중 하나인 탈 라샤에 잠들지 않는 룬입니다. 냉기, 번개, 화염 숙련 스킬 증가가 유동 옵션인데 냉기와 번개가 이 스킬 증가이니까 그쪽 계열 원소술사 용사에게 전달해주면 되겠어요. 이번에도 룬 2개, 에드룬과 탈룬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유니크 고스트 글레이브가 함께 떨어지는데 망령의 비행 고스트 글레이브는 기본적으로 무형으로 떨어져 투척 데미지가 높은 편입니다. 유동옵인 피해가 상급, 생명력 훔침 옵션이 중급 정도인 품질이네요. 공격 속도가 느린 게 흠이긴 하지만 투척 바바 길드원에게 전달해줘야죠. 여섯 번째 백작을 잡고 고급 아콘 플레이트 루너드 베이스를 넣습니다. 갑옷 베이스에서 내구도는 없는 걸로 치기 때문에 소켓도 뚫려있지 않고 이 물건은 못 쓰겠습니다. 룬은 11번 M룬 하나 나왔네요. 여기까지 해서 공포의 영역으로 지정된 이친 탑 사냥이 끝납니다. 경험치는 32%에서 34%로 2% 상승했네요.